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ERP, SCM, 또 CRM 이런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쭉 배우고 있는데요.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는 조직의 구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그 위치에 따라서 회사의 레벨에 따라서 TPS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조직의 구조에 따라서 정보 시스템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는데요. 또 다른 관점에서 또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정보 시스템을 우리가 회사의 기능별로 나누면 판매 마케팅 시스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능 영역별로 이렇게 시스템들이 구분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 이런 시스템들은 우리가 쭉 하나의 우리가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관리가 돼야 돼요. 그죠? 판매를 하려 그러면,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물건을 만들려면 주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일즈, 그래서 사람들이, 영업부서 사람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그 주문을 해갖고 오면 그 주문에 맞춰서 물건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많이 만들어 놓고 안 팔리면 큰일 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생산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생산한 거를 가지고 잘 물건을 판매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각 부서마다 기능별로 정보 시스템이 존재한다 라고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정보 시스템은 하나로 통합이 돼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기업 내부에서 모든 시스템들이 통합이 돼서 하나로 맞춰서 움직이는데 이거를 우리가 ERP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업 내부에 있는 모든 부서의 정보 시스템들이 통합이 돼서 움직여서 하나로 우리가 통합 관리되는 시스템을 우리가 ERP 시스템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업에서 보면 ERP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 들어가게 되면 도전 ERP라든가 여러 가지 ERP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해요. 만약에 우리 학교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수강정보 시스템이라든가 여러분들 학생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돼서 한꺼번에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당연히 모든 부서의 시스템들이 하나로 통합이 운영이 돼야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ERP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업 내부에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 바깥에 고객하고 연결을 해야 되겠죠. 고객 쪽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됩니다. 고객하고 연결이 되는 시스템을 우리가 Supply Chain Management System, 그래서 SCM이라고 부르고요. 또 이쪽으로는 우리가 우리 고객도 관리를 해야 되죠. 그죠? 고객 관리를 해야 되니까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고객 관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고객 관리 시스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들어가면 기업 내부 시스템을 우리가 ERP 시스템, 그 다음에 기업하고 우리 공급자, 우리한테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제품을 납품하는 사람들하고 관계되는 시스템을 SCM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가 영업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해야 되는 고객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CRM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이 ERP 시스템 안에 부서별로 이런 마케팅, 생산 이런 시스템이 기능별로 쪼개면 이렇게 우리가 쪼갤 수가 있고 또 하이어라키컬하게 쪼개면 TPS, MIS, ESS, DSS 이렇게 우리가 기업 내부 시스템을 우리가 구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수직적으로는 TPS, MIS 이렇게 나누고요. 수평적으로는 판매 시스템, 제조 생산 시스템, 인사관리 시스템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큰 시스템 하나로 움직이는 거를 우리가 기업 내부 시스템인 ERP 시스템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또 SCM, CRM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자, 이거는 그 수평으로 쪼개느냐 수직으로 쪼개느냐 아니면 내부냐 외부냐 이런 그 기능 구분이라든가 구분에 따라서 이름들이 여러 개로 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그 기준에 따라서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전사적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사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기업하고 기업을 연동할 수도 있고 기업하고 고객도 연결하고 기업 내부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도 연결해주고 이런 전체를 다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 내부를 관점에서 보면 모든 걸 다 통합해서 우리 기업 내부에 있는 모든 시스템들은 하나로 통합이 돼서 움직이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객 관리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거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사적 관리 시스템에서 기업 내부 시스템이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입니다. 자, 그래서 ERP라고 불러요. 이게 원래 왜 플래닝이라고 이름을 부르느냐? 우리가 전사 통합 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왜 ERP, 플래닝이라고 이름을 부르는지, 원래는 이게 MRP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 시스템에서 우리가 원래 제조 생산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원래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생산 쪽에서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모든 기업들, 그래서 생산이 아니고 제조 생산만 뿐만이 아니고 이 제조 생산의 마케팅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 재무하고도 연결이 돼야 되고 인적 자원 관리하고 연결이 돼야 되다 보니까 모든 부서를 통합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이름이 원래는 MRP라는 시스템에서 기업 전체적으로 확장한다. 그래서 ERP라고 이름을 앞자를 짜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일 끝에 플래닝이 뭐 계획만 하기 때문에 전체 통합 시스템의 이름으로 조금 이상하다 이렇게 불릴지 모르겠지만, 이 원래 출발점에서부터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는 전사적 통합 관리 시스템을 우리가 ERP라고 그냥 통합적으로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사적 관리 시스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는 그 뒤에 있는 거를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업에서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시스템, 그럼 판매 안에 주문, 판매 정도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존재하죠. 제조 생산 시스템, 인적 자원 관리 시스템, 재무 회계 시스템, 이런 시스템들이 별도로 존재를 하는데, 실제로 이 시스템들이 따로따로 움직이면 문제가 생기겠죠. 만약에 제조 생산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은 물건을 생산해야 됩니다. 물건을 생산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소매품은 만들어서 세일즈 마케팅 쪽으로 연결을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주문을 해가지고 생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판매 마케팅에서 주문을 해서 그때부터 제조 생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원자재를 납품하거나 부품을 어떤 공장에 납품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타이어를 만들거나 계기판을 만드는 회사면 이런 계기판을 만들 때 오더가 내려와야 돼요. 그죠? 현대자동차나 이런 데서 올해 1월 달에 또는 2월 달에 계기판을 몇 개를 만들어줘. 아니면은 뭐 자동차 바퀴를 몇 개를 납품해줘. 이렇게 오더가 떨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생산 일정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판매 마케팅하고 제조 생산 쪽하고는 중요하게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주문 정보와 제조 생산 정보가 서로 맞물려서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다른 별도 시스템으로 존재하게 되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정보들을 통합 관리를 해줍니다. 통합 관리해서 여기서 한 군데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해 준다. 그래서 우리가 ERP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학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하죠. 수강 신청을 하면 여러분들의 학생 정보 또는 여러분들의 수강 정보가 저한테까지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교무처도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교무처에서 여러분들이 수강한 정보를 갖고 있다가 저한테 이렇게 뿌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하나로 관리가 됩니다. 즉 뭐냐면 이 안에 수강 신청이라는 수강 관리라는 하나의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생이라 그러면 학생이 여기 들어가서 직접 수강을 입력을 하죠. 여러분들 수강 신청 다 하셨죠? 수강 신청을 이렇게 해서 수강 정보가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여기 있는 정보를 교무처에서는 바로 이 데이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떤 수강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저도 바로 교무처에 안 물어보고 이 수강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가 확인을 합니다. 즉 그래서 수강 신청이라는 하나의 정보를 여러분들이 수강한 정보를 학생들이 직접 요 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고, 요 시스템을 교수인 제가 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는지를 교무처가 들어가서 또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통합 관리한다라는 게 바로 이런 말입니다. 즉 하나의 시스템을 여러 부서가 같이 쓰게 되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판매 시스템, 제조 시스템, 인사관리 시스템 이렇게 부분적으로 기능적으로 쪼개놨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관련된 모든 정보들은 이렇게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에서 정보를 이렇게 다 함께 관리를 합니다. 즉 그래서 자기 있는 것만, 자기 거에 있는 것만 이렇게 관리를 해서 자기 것만 관리해 주는 게 아니고 통합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은 학생 입장에서, 교수는 교수 입장에서, 교무처는 교무처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화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 저장된 정보를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통합 자원 시스템이다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기업은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를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뭐 프로세스가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움직이고 뭐 여러 가지 부서들이 서로 자기 활동들이 서로 연결돼 있다 그랬는데 그렇게 연결돼 있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바로 이 ERP 시스템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에 들어가면 이 ERP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어요. 부서마다 따로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통합돼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체가 다 관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ERP 시스템들은 우리가 큰 기업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제품을 삽니다. 제품을 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움직이죠. 자,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회계관리 시스템입니다. 자, 회계는 우리가 기업 회계 규칙이라는 게 있어서 법적으로 모든 회계는 이렇게 처리하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근데 물론 제조 또는 마케팅, 생산 이런 거는 회사마다 또는 서비스업이냐 또는 제조업이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꼭 자기에 맞는 게 있으면 우리가 사서 구입해서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회계 시스템은 모든 회사가 똑같이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계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이 회계 시스템은 우리가 구매해서 써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구매해서 쓰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더존 ERP라는 걸 씁니다. 중소기업 수준에서 우리가 쓰는 ERP 시스템이 있어요. 자, ERP 시스템의 구성해 보면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모든 업무가 통합 관리돼서 움직입니다. 이 각각의 시스템이 있는데 하지만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하나로 통합돼서 움직여요. 이 시스템 안에 그 안에 이 CRM 시스템이 붙여 들어가고 SCM 시스템이 붙여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CRM 시스템은 우리 영업관리 이쪽으로 우리가 연동이 돼서 들어가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SCM 시스템은 우리 생산관리 이런 쪽으로 또는 자재관리 이런 쪽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우리가 움직이겠죠. 그죠? 우리 부서에서 자재관리, 생산관리가 결국은 그 다른 쪽에서 기업에서의 영업하고도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SCM 시스템으로 우리가 연결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로 우리가 통합돼서 말씀드리면 ERP 시스템이다. 그러면 우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 전체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그 안에 생산, 영업, 모든 부서 데이터들이 통합해서 하나로 관리가 된다. 따로따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로 한꺼번에 관리가 돼서 우리가 정보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더존 ERP가 우리가 중소기업, 여러분들이 아마 가게 되면 중소기업에 많이 가게 되는데 그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쓰는 시스템이 더존 ERP 회계 시스템이에요.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더존 ERP 시스템에 대한 소개 영상이 간략하게 있어서 요거 보시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SCM입니다. SCM은 우리 공급 사슬 관리망, 공급 사슬 관리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한테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제품 또는 우리가 부품을 납품하는 사람들을 하고 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특히 우리가 주문, 생산, 재고 이런 시스템, 제품, 서비스, 배송 이런 것까지 우리가 정보를 공유를 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정보를 공유해야지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시스템을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우리가 전화를 주문하고 팩스를 보내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전화를 해서 우리가 오늘 물건이 몇 개 필요하니까 또는 한 달 뒤에 물건이 몇 개 필요하니까 그 물건을 좀 만들어줘. 그래서 서로 담당자끼리 전화를 하고 이렇게 물건을 계획을 세우고 이제 이런 시대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서로 시스템을 공유를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생산 시스템을 우리가 만약에 오픈을 하면 당연히 다른 쪽 공급업체에서는 우리 회사의 생산 정보, 생산 일정과 그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언제까지 부품을 몇 개를 납품하면 좋겠구나 이런 것까지 서로가 공유가 되면 이 서로 간에 윈윈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SCM의 목적은 최소의 비용과 시간으로 공급업체부터 소비자까지 적정량의 공급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되겠죠. 공급 사슬입니다. 공급 사슬은 원재료 획득부터 시작해서 중간재 변환, 그 다음에 최종 제품으로 고객들한테 유통시키기 위한 모든 조직들과 프로세스들을 서로 연결돼서 그래서 같이 그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주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우리 기업이 만약에 제품을 생산한다 그러면 우리 기업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밑으로 우리한테 그 제품을 납품하는 거를 업스트림 공급 사슬이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그 다음에 고객으로부터 제품을 유통하기 위한 유통 시스템들을 우리가 다운스트림 공급 사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이 제조업체는 공급자로부터 우리가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받아서 물건을 만들어서 배송하고 소매업체한테 가서 소비자한테 가죠. 그래서 상품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오히려 물건을 구매한 정보는 소비자부터 다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관리들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나이키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키라는 회사에서 신발을 만듭니다. 그러면 나이키에서 그 신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료들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겠죠. 뭐 중국도 있을 거고 인도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그 밑에 또 여러 가지 납품 업체들이 또 있을 겁니다. 공급 업체들.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제조업이라 그러면 이 밑에서 물건을 받아서 이렇게 공급해주는 업체가 있을 거고, 나이키에서 이제 신발을 만들어서 최종 제품이 만들어지면 만든 제품을 유통업체를 통해서 소매업체, 그 다음에 고객이 가겠죠. 그래서 고객이 최종 제품을 납품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있는 모든 업체들을 서로 연결해서 움직이는 것을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채찍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채찍 효과. 무슨 말이냐면 제품 수요에 관한 정보가 한 기업에서 다른 기업으로 넘어갈 때마다 왜곡되는 현상.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이 우리가 소매업체로부터 물건을 살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고객으로부터 소매업체로 물건을 사는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정보에 오류가 생기면 결국은 여기서 물건의 오류들이 소매업체한테 유통업체로 정보가 전달이 되고 유통업체가 제조업체한테 전달이 되고 그러면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고객이 한 명이 살 거를 10명이 산다 그러면 이 제조업체에서 과잉 생산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엄청나게 그 밑으로 가는 모든 업체들은 이 물건을 10개를 만들기 위해서 점점 내려가면서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주문을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고객이 물건을 하나뿐이 살 거라고 안 했는데 10개를 만들었으면 엄청난 비용이 우리가 들어가겠죠. 정보 왜곡 현상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반대로 고객이 물건을 10개를 사야 되는데 이 정보가 우리가 잘못돼 가지고 하나로 산다고 내려가면 여기서 물건을 하나뿐이 안 만들 거예요. 그러면 10개를 사야 되는데 물건을 하나뿐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10개를 못 팔게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경영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더 팔 수 있는데 못 판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손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건을 적당량의 고객이 원하는 수량만큼 우리가 적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객부터 시작해서 저 밑에 있는 제조업체까지 일련의 하나의 모든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이 돼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제때에 정확하게 생산해낼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특히 많이 영향을 받는 데가 옷 업체입니다. 그죠? 의류업체. 의류업체는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유행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죠? 옷을 만드는 업체다. 그러면 어떤 옷이 소비자들이 원하는지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봄에 물건을 팔아야 된다 그러면 겨울, 그 전에 가을부터 만들거든요. 물건을 막 디자인을 해서 만드는데 수요를 예측해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아, 고객이 이런 걸 원하는구나. 원할 것 같아. 그리고 디자인을 막 해서 만듭니다. 근데 딱 봄이 돼서 파는데 물건이 잘 안 팔려요. 근데 A라는 물건은 안 팔리고 B라는 물건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정보가 빨리 밑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야지만 제조업체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기존에 계획했던 거와 다른 제품을 빨리 만들어야지 되겠죠. 그런 거라든가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도 자동차 그 주문이 빨리 돼. 자동차는 주문을 해야지 이제 만들어지는데 보통 우리가 자동차를 우리가 인수인계 받을 때 몇 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요랑 제조랑 공급이랑 맞지 않아서 생기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잘 맞추려면, 즉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맞춰져서 제때 적시에 잘 운영이 되려 그러면 이러한 공급망 사슬을 통해서 우리 정보들이 서로 잘 유통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단계들마다 서로 정보가 원활하게 연결이 되려면 하나로 쫙 연결이 되면 좋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쭉 연결이 되면 정보가 빨리빨리 유통이 되겠죠. 자,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가 SCM의 목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기는 많이 어렵죠. 그래서 부서마다, 그러니까 회사들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공급 사슬을 잘 관리해 주는 게 중요한 게 회사 운영비의 25%가량이 낭비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런 공급 사슬을 잘 하는 그 전략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just in time이라는 겁니다. 도요타라는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진 이 도요타 just in time인데 이 생산 관리나 이런 쪽에서 만약에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just in time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말 그대로 just in time, 제때 물건을 공급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시점에 부품이 도착한다라는 건데 도요타에서 자동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부품을 이제 부품 업체에서 공급을 잘 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러한 그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서는 이 재고 관리가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미리 생산할 거를 부품이 모자르지 않게끔 생산의 차질을 안 받게끔 이렇게 공장에 자재 창고를 싸가지고 우리가 부품을 많이 만들어 놔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비용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재 창고에 우리가 3개월치 제품 생산할 걸 미리 부품을 싸놓으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관리하는데. 그러면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재 창고에 자재를 3달치를 한 달치만 갖다 놓거나 아니면 일주일치만 갖다 놓으면 되죠. 근데 문제는 그러한 제품, 부품을 빨리빨리 공급을 빨리 해줘야 되겠죠. 부품업체에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 just in time 전략을 이제 도요타에서 도입을 해서 썼는데, 우리 공급업체한테 정보를 빨리 줘서 공급업체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거기 있는 정보들을, 자재 관리에 있는 정보들을 빨리빨리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SCM을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게 도요타 자동차에서 운영했던 just in time 전략. 자, 이거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just in time 전략을 잘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뭐겠어요? 이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제조 정보가 공급업체의 생산 영업 정보랑 주문 정보랑 맞물려져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빨리빨리 우리가 캐치를 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 안전 재고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게 이겁니다. 안전 재고량을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줄여줘야지 우리가 비용이 감소가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SCM을 잘 다뤄야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공급사실 관리 소프트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 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물건을 만들어서 언제 제때 적시에 물건을 납품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급 사슬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주문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창고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배송해주는 배송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재고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 시스템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본사에서 공장하고도, 그 다음에 공장별 계획량,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하는데, 고객으로부터 주문부터 시작해서 뭐 대리점 유통센터, 이런 것들이 서로 막 맞물려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본사부터 시작해서 본사에서 주문을 받아서 공장에 오더를 내려서 생산을 해야 되고,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 협력업체로부터 다시 물건을 공급받고,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엄청나게 복잡하게 되는데, 사람의 전화, 옛날같이 전화로 주문을 이렇게 하면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요즘은 다 시스템으로 다 맞물려 가지고 이런 정보들이 공유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요. SCM에서는 이러한 시스템들이 요 안에서 운영이 된다. 뭐 보면 다양한 이런 시스템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한번 그냥 슬쩍 눈으로 흘려보세요. 이거를 뭐 공부한다고 이렇게 보지 마시고,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런 시스템 관리하는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그냥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이런 거 볼 일이 없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라고 넣어놨고, 주문 관리 시스템도 이런 프로세스로 움직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프로세스들이 다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시스템, 제품으로 다 구축이 돼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면 뭐 이런 회사들이, 이런 SCM을 만든 회사들이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라고 해서 많이들 올려놨습니다. 그런 것들을 몇 개 제가 카피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창고 관리, 물류 시스템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운송 관리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시스템들이 운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런 거예요. 뭐 재고 관리 시스템도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고요. 그죠? 자, 삼성에서 만든 SCM 시스템에 대한 소개 화면이 있어서 요거를 마지막에 잠깐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 테니까요. 요거 한번 보십시오. SCM이 뭐 어떤 건지, 요 안에 어떤 모듈이 있는지 이런 것만 한번 쓱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CRM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RM 시스템은 말 그대로 고객을 관리하고 고객 관계를 관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고객 관계를 잘 매니지먼트하는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가끔 CRM 시스템은 영업 시스템이라고 오해하는데 영업 시스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영업하고 마케팅하고 이런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고객 관리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CRM이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RM이라고 하면 포괄 전략을 기반으로 한 고객 마케팅을 하는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포괄이라고 얘기를 하면 적절한 고객한테, 즉 특정한 고객이 있겠죠. 그리고 그 고객이 원하는 그 정확한 제품과 서비스를, 그죠? 적절한 제품, 여기서 적절하라는 말보다 정확한 의미가 정확하다는 말이 됐겠죠. 그 다음에 right time에, 정확한 시간에, right channel, 정확한 채널을 이용해서 고객이 원하는 채널에 의해서, 즉 원하는 고객한테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채널을 이용해서 제공해주는 일련의 과정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CRM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고객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목적에 따라서. 처음에 신규 고객을 확보해야 되겠죠. 우리한테 신규 고객을 확보할 때도 우리 CRM 전략을 이용해서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존 고객도 유지를 해야 되겠죠. 자,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 관계 강화. 우리 고객이 100원을 샀다. 그러면 200원을 살 수 있도록 점점 더 로얄 고객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객이 이제 이탈하려고 하면 이탈 방지도 해야 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CR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려면 결국은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고객 관계 획득, 유지, 강화, 그 다음에 이탈 방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right customer, right product, right time, right channel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일련의 과정들 각각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의 밑받침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CRM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CRM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영업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건을 파는 거를 우리가 영업이라고 하는데 이 영업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마케팅도 있고요. 서비스도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CRM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업은 말 그대로 만들어진 물건을 잘 파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고객한테 우리가 잘 영업을 해서 물건을 잘 파는 게 영업입니다. 마케팅은 물건을 잘 파는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고객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어떤 고객한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지만 잘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영업을 해야지만 잘 하는지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우고 관리해 주는 거를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비스는 당연히 우리가 영업한 이후에 잘 서비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CRM이라 그러면 영업과 주로 서비스를 위주로 많이 보게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기획해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는 파트를 우리가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 만들고 판매하는 것부터서 마케팅, 서비스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잘 도와주도록 하는 관리 시스템이 우리가 CRM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고객하고 요 앞에 보면 요게 채널입니다. 고객한테 접촉하는, 아까 전에 채널을 원하는 채널에 전달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고객한테 다이렉트로 직접 만나서 할 수도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즉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객한테 접점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런 채널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CRM이다. 큰 틀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중요한 건 요 CRM에서는 요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자, 고객 접점을 통한 통합 마케팅, 이게 필요하다 그랬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판매, 세일즈고요. 서비스, 콜센터를 이용한 서비스고, 그죠? 마케팅을 우리가 잘 접해보지 못했을 텐데, 마케팅은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고객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고객이라든가 고객한테 캠페인 활동도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는 것을 전반적으로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CRM을 우리가 할 때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ERP, 더존 ERP라는 제품이 있다 그랬고요. SCM도 제품이 있고요. 삼성 SDS에서 만든 제품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CRM도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습니다. 세일즈폴스라든가 SAP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쪽에 관련돼서는 캠페인 관리를 해주는 게 있어요. 캠페인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고객한테 우리가 어떤 신규 제품이 나왔을 때 알려주거나, 그죠? 이런 것들 우리가 캠페인 활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정한 특정 목표 고객한테 우리가 대상으로 해서 이런 캠페인을 했을 때 이 캠페인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또는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CRM 시스템에는 이런 마케팅 중에서 캠페인을 잘 관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모듈이 또 내장되어 있고요. 또 로열티 프로그램 관리해 주는 게 있습니다. 로열티라는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짜장면을 먹는데 9번 먹으면 한 번 더 주죠. 10번째 하면은 포인트를 줍니다. 포인트를 줘서 무료로 더 제공해 줍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로열티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존재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레벨이 있습니다. 그죠? 실버 레벨, 골드 레벨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로열티 프로그램에
일종이 되는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CRM 시스템을 통해서 잘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벤트 기반 마케팅 관리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거에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건입니다. 대부분 이제 사기, 그죠? 사기 관련했을 때 이벤트를 이렇게 제공해 주는 거를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어떤 카드를 쓰는데 한 매장에서 뭐 4,000원짜리를 10번 끊어요. 그러면 바로 전화 옵니다. 예, 뭐냐면 혹시 그거 도난 당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바로 전화가 오는데 그런 경우가 우리가 시스템에서 이벤트를 이렇게 체크를 해놔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기 사건들을 잘 분석을 해서 이러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만약에 뭐 카드가 잘못 도용됐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이런 거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뭐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기계학습을 이용해서 분석을 통해서 이런 모듈을 규칙을 만들어내고요. 그런 규칙을 이용해서 이벤트 기반 마케팅을 할 때 잘 활용을 하면 어떠한 우리가 특정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잘 방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케팅 자동화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마케팅 캠페인 활동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반응들을 잘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우리 전화라든가 다이렉트 메일에 따라서 반응이 좋다. 그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캠페인 활동했을 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자, 영업 자동화입니다. 영업 자동화라는 거는 우리가 그 세일즈맨들한테 우리가 특정한 고객한테 오늘 언제 이 고객이 뭘 원하니까 뭐를 우리가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죠? 특히 영업사원들한테 수익이 높은 고객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해서 주면 영업하는 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야 되는데 이런 걸 분석할 때도 고객 정보들을 우리가 분석해서 뭐 우리가 그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라든가 이런 분석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CRM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후에 배우는 빅데이터 분석이 많이 활용이 돼요. 이게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야지만 우리 이런 CRM 활동을 잘 할 수가 있겠죠. 자, 고객 서비스입니다. 고객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렇게 쭉 해서 나오죠. 자, 그래서 VOC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VOC라는 거는 Voice of Customer 이렇게 해서 고객의 소리라는 말로 우리가 많이 번역을 해서 씁니다. 즉 소비자들이 제기하는 불만사항 이런 것들을 우리가 VOC라고 하고요. 이 VOC도 잘 분석을 해서 고객이 어떤 불만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제품을 생산하거나 마케팅 활동을 하거나 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객 서비스도 잘 관리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도 CRM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콜센터 상담원들이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각각의 어떤 내용으로 전화를 했는지 상담했는지 내용들이 이렇게 다 떠서 관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면 요즘은 다 녹음을 할 겁니다. 그죠? 녹음을 다 해놓고요. 그 녹음한 거를 요즘은 이제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텍스트로 다 처리해 주는 방법도 씁니다. 옛날에는 상담원이 일일이 다 얘기를 하면서 다 이렇게 쳤는데요. 요즘은 이제 자동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말을 하면 그 말한 내용이 바로 이렇게 텍스트로 다 입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구현이 돼서 이렇게 다 움직이고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는데 이 채널들이 이런 식으로 고객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나중에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서 다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CRM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CRM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중에서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고객 데이터 분석하는 내용들은 뒤에 가서 우리 빅데이터 분석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 CRM을 통해서 우리 고객 만족이 증대가 되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 마케팅 비용이 감소가 되고 효율적인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네 가지 있었죠. 신규 고객 획득, 그 다음에 유지, 강화,
그 다음에 이탈 방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CRM을 통해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CRM의 중요한 역할이 되겠죠. 자, 우리 세일즈 포인트 CRM이라 그래서 하나의 그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우리가 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뭐 ERP 시스템, SCM 시스템, CRM 시스템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조직 전반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조직에 있는 모든 그 시스템 정보들을 통합해주는 ERP 시스템, 그 다음에 서플라이 공급 체인을 잘 관리해주는 SCM 시스템, 그 다음에 우리 고객 관계 관리를 잘 해주는 CRM 시스템까지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